안녕하십니까.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 최대류 부장입니다. 먼저 DC 파워 제어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다양한 전력 측정 및 분석 과정을 등록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하게 될 내용은요. 먼저 DC 파워 분석 소프트웨어가 연동돼서 돌 수 있는 두 가지 장비군인 N6705B와 N7900A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14585A DC 파워 애널라이시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략적인 기능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과 데모 쪽으로서는요. 이미 파형을 발생할 수 있는 ISO 스탠다드 웨이브폼을 몇 가지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DC 모터에 대한 서플라이 그리고 어널라이시스를 전동 드릴을 이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 캐패시터에 대한 매저 그리고 와이어스 프로덕트에 대한 분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메디컬한 디바이스, 인바이러먼탈 디바이스, 팬, 워키토키 등을 가지고서 이 DC 파워 분석 소프트웨어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요. 결론을 짓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N6705B DC 파워 애널라이저의 간략한 특징은 먼저 굉장히 많은 상을 탔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꽤 많은 상을 탔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요. 5가지의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파워 서플라이가 하나에 모여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에서 4가지의 서로 다른 파워 서플라이 모듈들을 장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상자 안에 최대 4개까지 파워 서플라이를 서로 다른 출력을 가지고서 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디지털한 볼트미터 그리고 암메터를 내부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부에서 별도로 떼어가지고 그 값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파형을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스코프와 데이터 로고처럼 짧은 순간 동안의 값을 빠르게 보면서 분석하는 툴 그리고 꽤 장시간의 시간 동안 어떤 식으로 전압과 전류 파형이 바뀌는지를 볼 수 있는 툴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키 스펙은요, 작게는 20W짜리 작은 모듈로부터 크게는 500W짜리 큰 모듈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압도 100V에서 20A 혹은 50A까지 꽤 큰 레인지를 600W의 프레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밀도 면에 있어서는요. 수 암페어에서 수 나노 암페어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 암메터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스코프적인 측면에서는 200kg 샘플 퍼 세크의 빠른 속도, ARB, 아비트리 이미 파형의 경우에는 100kg 샘플 퍼 세크까지의 꽤 빠른 신호를 만들어내고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로고 샘플 피리어드는 20 마이크로세크 간격의 정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로고 역시 500 밀리언 개의 리딩 그리고 1GB 메모리까지 내장되어서 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6705B가 각광받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제로 션트라는 기능입니다. 이게 컨벤셔널한 형태의 배터리의 드레인을 테스트하는 모양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에 션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 션트의 전압이 얼만큼 떨어지는 걸 가지고서 커런트를 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디퍼런셜 앰프가 들어가서 아주 미세한 전압 차이를 확장시켜주고 그리고 다시 개인 앰프를 통해 가지고 나온 출력을 ADC를 이용해 가지고 값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션트는 자체가 전류를 소모하는 녀석입니다. 파워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의 전류 흐름을 깨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운용과 조금 다른 상태에서 측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퍼런셜 앰프와 DC 소스 혹은 그 배터리의 그라운드가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옵셋이 나타날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ADC에서 비트 수에 따른 퀀타이제이션 에러 등이 나타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 전류가 흐를 경우에는 션트 타입을 이용해서 이 전압 차이를 가지고서 측정을 하게 되는 측정의 경우에는 그 에러가 심할 때는 200배에서 1000배 정도 원하는 애큐러시에 대해서 200배에서 1000배 정도 오차가 날 소지가 있습니다.
T사이트의 N6781A라는 소스 앤 메저먼트 유닛은 제로 션트라는 기능을 이용합니다. 제로 션트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커런트가 들어가고 나가는 동안에 이 션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압 드롭을 이용하지 않고 이 사이를 0V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순수히 암메타로만 작동이 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암메타로 작동되는 동안에 높은 비트 수위 ADC, 18비트의 ADC 비트 수를 이용해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 수 암페어에서 수 나노 암페어까지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심리스 커런트 메저먼트 특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디바이스들은 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전류의 흐름을 가지고 전체 에너지량을 측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휴대폰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암페어 아워니, 미리 암페어 아워니 하는 단위로 전체적인 에너지량이 충전되고 방전되고 하는 양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측정을 할 경우의 문제점은 사용되고 액티브하게 사용되고 있는 동안과 그렇지 않는 동안, 뭐 슬립 모드라든지 스탠바이 모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레인지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기 때문에 유효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 현존하고 있는 16비트 ADC 혹은 뭐 그거보다 높은 ADC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낮은 레인지까지 깨끗하게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레인지를 바꿔가면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좁은 레인지에서는 세밀한 전류를 잘 잴 수 있지만 높은 레인지에 신호가 들어오면 신호 자체를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반대의 경우 높은 레인지에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낮은 레인지의 신호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T사이트의 N6705 제품 중에는 SMU 중에 이 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해서 3개의 레인지를 동시에 대기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심리스 메저라는 부분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이렇게 슬립 상태에 되어 있는 이런 많은 노이즈를 심리스 메저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거의 평평하게, 지금 이 단위가 1mA 레인지인데요. 거의 마이크로암페어 단위까지도 깨끗하게 볼 수 있는, 뭐 세밀하게 들어가면 나노암페어 단위까지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심리스 커런트 메저 기능을 이용하면 3A, 100mA, 1mA 세 가지 레인지를 각각 18비트의 ADC로 동시에 대기하면서 필요시 자기에 맞는 레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페어에서 나노 암페어까지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가 높을 경우에는 N6705와 같은 장비보다 더 높은 파워의 장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설명드릴 어드밴스드 파워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N6900, 7900 제품은요 1kW급 그리고 2kW급의 제품들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1kW짜리는 1U짜리의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2kW는 2U짜리, 2U짜리의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 전압 160V에서 200A 정도까지의 전압과 전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블랙박스 레코더라는 기능과 파워 디시페이터 기능을 같이 조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의 많은 능력을 가지게 되는 파워 서플라이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요. 일반적인 전원만 공급하는 파워 서플라이를 저스트 파워 서플라이라고 해서 JPS라고 부른다면은 거기에 기능이 추가된 시스템 파워 서플라이를 SPS라고 부릅니다. N6900, 7900 시리즈는 여기에 어드밴스드 된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서 어드밴스드 파워 시스템 APS라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APS의 기능은요. 일반적인 시스템 파워 서플라이의 로드 기능, 메저먼트 기능, 스위치 기능, 그리고 다른 디바이스들을 다 조합해 놓은 것 같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한 장비로 해결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어드밴스드 파워 시스템의 경우에는 저희가 다양한 고객사를 만나서 몇 가지 요구사항들을 추려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가지의 커다란 제약점이 현재 현존하고 있는 파워 서플라이에서 발생했고요. 그것들을 이 어드밴스드 파워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하였습니다. 스피드적인 부분, 그리고 컨티뉴어스하게 소스하고 로드하는 부분, 그리고 프로텍션하는 부분,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흐르는 커런트를 프로파일을 보는 부분, 그리고 이미파형을 만들어내는 부분, 그리고 인러시 커런트를 측정하는 부분, 그리고 출력이 바뀌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출력을 내는 부분, 그리고 파워 이벤트를 전부 다 저장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다이어그노스틱 하게 되는 부분,
그리고 파워 온오프의 시퀀싱을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기존 현존하고 있었던 파워 서플라이를 뛰어넘는 꽤 좋은 성능의 파워 서플라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본 세미나에서 주되게 다룰 DC 파워 어널리시스 소프트웨어 14585A는 지금 말씀드린 N7900과 N6705 DC 파워 애널라이저 어드밴스드 파워 시스템과 연계해서 더 나은 기능을 만들어 줍니다. 첫 번째로 계측기를 전면판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코프와 데이터 로거로 현재 전압 전류 파형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 파형을 만들어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동을 시키거나 파형을 저장하거나 불러오거나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데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모는 AWG, Arbitrary Waveform Generation에 대한 내용입니다. 14585A 소프트웨어는 내부에 세 가지의 임의 파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빌트인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파형, 그리고 이 포뮬러 형태로 되어 있는 파형, 그리고 임포트 해가지고 쓸 수 있는 파형, 이 세 가지 형태의 파형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것들을 가지고서 임의 파형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하는 ISO 16750-2에 있는 오토모티브에 관련된 웨이브폼 하나, 뭐 그 중에 좀 복잡한 스타팅 프로파일에 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볼 프로파일은 스타팅 프로파일 코드 D에 레벨 2 클래스 C를 직접 만들어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모는 아비트리 웨이브폼을 만들어내는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는 장비는 N7951라는 어드밴스드 파워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1U짜리이고요. 1kW의 신호를 만들어내는 DC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지금 여기 준비되어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20V에 50A까지 낼 수 있는 장비입니다. 지금 제가 저항을 하나 준비해서 여기에다가 임의 파형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뒷면에 킬로와트급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있지 않고 뒷면에 플러스 마이너스 포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연결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센스라는 선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드랍을, 그러니까 이 파워가 들어가는 선상의 전압의 드랍을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낮을 경우에는 이 센스 선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떨어지는 값을 보상을 해내게 됩니다. 전류가 낮을 경우에 사실 큰 볼티지 드랍은 없는데 전류가 높을 경우에는 이 볼티지 드랍이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센스 선을 이용해서 전압 드랍을 보상해 주는 거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가변 저항인데요. 이래서 100ohm까지 움직일 수 있는 가변 저항인데 지금 현재 위치로 오면은 한 4분의 3 정도 되기 때문에 한 75ohm 정도로 지금 세팅이 돼서 센스 선과 전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PC와의 연결은 일반적인 랜 케이블 혹은 GPIB 혹은 USB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는 PC와 랜을 이용해서 연결이 되는 상태입니다. 14585A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게 되면은 보기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인스트루먼트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 판넬이 옆에 숨어 있고요. 에러에 대한 로깅 부분이 숨었다 뺐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위에 스코프, 데이터 로거, CCDF, ARB 같은 네 가지 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능들을 세팅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런 버튼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이제 인스트루먼트라고 되어 있는 쪽에서 계측기와 연결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 먼저 제일 처음 하게 될 일은 인스트루먼트라고 되어 있는 쪽에서 제품을 컨피겨 해주는 부분입니다. 컨피겨를 했을 때 자동으로 제품을 서브넷이 정확하다면 제품을 찾게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세부 정보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OK 버튼을 클릭하면은 지금 여기 소프트웨어 연결할 수 있는 네 가지 계측기 중에 A라고 되어 있는 계측기를 연결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 안에 여러 개의 모듈이 들어가는 제품일 경우에는 뭐 최대 4개까지, 그래서 총 16개까지의 별도의 파워 서플라이를 하나같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먼저 아비트리 웨이브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파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팅하는 거는 1번에 A라는 계측기의 1번 아웃풋의 전압을 가지고서 임의 파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아웃풋 타입이 있는데요. 64K 포인트의 컨스턴트 듀얼 시퀀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형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만들 파형은 ISO 16750-2 4.5.3 스타팅 프로파일 코드 D의 레벨 2 클래스 C라는 파형입니다. 얘는
전체적인 구성은 한 4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10.5V에서 4.5V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4.5V에서 조금 기다리다가 7.5V로 다시 기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1V 폭을 가지는 사인 웨이브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10.5V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크랭크인을 했을 때의 파형 모사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램프를 가지고서 10.5V에서 4.5V까지 떨어지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딜레이는 0.5, 50ms 정도, 이 딜레이가 50ms 정도 유지하다가 떨어지고요. 떨어지는 폴링하는 타임은 0.005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엔드, 떨어진 부분을 유지하는 시간은 0. 그래서 턴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형이 유지되다 떨어지는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 보죠. 두 번째로 만든 파형은 똑같이 램프입니다. 이때는 4.5V에서 엔드 앰플리튜드는 7.5V로 다시 올라가는 형태고요. 4.5V에 유지해야 할 시간은 15ms, 0.015ms고요. 그리고 라이징 하는 시간은 50ms입니다. 0.005. 예. 그리고 엔드 타임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래서 턴 하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유지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해보죠. 이제는 사인 웨이브가 흔들리는 모양을 보도록 하죠. 사인 웨이브는 보신 것처럼 7.5V에서 1V 폭으로 앰플리튜드로 흔들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파수를 지금 2Hz로 했고요. 이 모양을 20번 반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턴 하면은 이렇게 사인 웨이브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화면이 지금 넓어서 전체 파형이 보이지 않으니까 좀 움직여 가지고 그 모양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떨어지고 사인 웨이브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 부분 램프를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죠. 맨 마지막 램프의 경우에는 스타팅된 앰플리튜드가 7.5V입니다. 7.5V에서 엔드되는 앰플리튜드는 10.5V, 그리고 7.5V에서의 딜레이는 없고요. 그리고 라이징 되는 타임은 0.1초, 그리고 다 올라간 뒤의 시간은 0.2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리 그림을 그려주고 여기 붙여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형을 보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좌우측 하나씩 부분 잘 세팅되었는지를 보면서 확인하거나 모디파이 하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출력을 해 보도록 하죠. 출력은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 몇 번의 카운트 동안 할 것인가, 컨티뉴어스하게 할 것인가를 설정을 해 준 상태에서요. ARB 런 버튼을 누르면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데이터 로그에서 그 출력되는 파형을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클리어하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ARB를 런 시키고요. 그리고 데이터 로거를 돌려봅니다. 지금 측정은 30초 동안을 측정을 하고요. 그 레인지는 피리어드는 1ms 간격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바가 지금 차오르고 있고요. 이게 30초가 다 되게 되면은 이제 캡처를 마치겠죠. 지금 만들어낸 대로 지금 값들이 떨어졌다가 흔들리고 하는 모양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신호는 스크롤을 하거나 좌우를 움직여 가지고 값 필요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 스케일이라는 버튼을 통해 가지고 전체 파형을 본다든가 아니면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폴링되는 부분을 전압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를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호를 하나 만들어 보죠. 함수를 이용해서 신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든 신호를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나는 전압으로 특징적인 파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포뮬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뮬러를 이용해 가지고 먼저 사인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죠. 사인 x를 하게 되면은 시간에 따른 함수가 여기 오른쪽에 그려지게 됩니다.
지금 라디안 때문에 이 파일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 주기 동안 1초 동안에 사인 웨이브가 하나 나오게 되고요. 제가 이거를 제곱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쪽이 플러스 쪽으로 다 기어 올라가면서 이제 2배가 되는 파형이 되고 있죠. 이 중에서 저는 50mV로 커팅해 가지고 쓰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안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인 max라는 거를 이용해서 얘와 0.5를 상호 비교하게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던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파형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미니멈 밸류는 500mV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fx라는 형태로 값이 나오고 있죠. 이와 같은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AWG 신호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게 이 145 소프트웨어의 장점입니다. 두 번째 데모입니다. 두 번째 데모는 파워 드릴에 대한 데모입니다. 파워 드릴을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커런트가 소모가 되고 하는 부분들을 보는 게 데모인데요. 그 중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트리거링 하는 부분, 그리고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텍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버커런트가 났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오버커런트 딜레이에 대한 부분을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테스트할 데모는 이 전동 드림입니다. 이렇게 트리거를 잡게 되면은 돌면서 출력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커런트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속안의 내부적인 회로적으로 특정 부분이 너무 많은 과전류가 흐르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이 제품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과전류 설계에 대한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을 두 개를 연결했고요. 하나는 파워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센스선이 DUT 끝단까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인스트루먼트 컨트롤 전면판인데요. 여기서 이제 전압과 전류를 세팅을 해보도록 하죠. 볼티지는 지금 9.6V를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커런트는 이제 리밋이 되겠죠. 커런트 리밋은 지금 10A를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A까지 전압을 9.6V를 보내는 걸로 하겠죠. 그리고 전원을 키면은 바로 따까닥 소리가 나면서 전원을 키면은 잡으면 돌아가겠죠. 전면판에서도 어느 정도 이 값을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빠르게 바뀌는 값은 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스코프의 빠른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그 값들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에 사용할 때는 이렇게 스코프 런 버튼을 가지고서 값을 볼 수도 있지만은 트리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트리거를 커런트로 한번 트리거를 해보도록 하죠. 모드는 일반적인 스코프 사용하듯이 트리거드 모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징 엣지에서 10A가 넘었을 때, 10A가 통과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를 돌려보죠. 스코프를 가동시키면은 지금 레벨이 지금 0이어서 막 잡히는데요. 10A로 하면 측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일 거고요. 눈으로 보기 쉽게 적당한 레인지를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잡아보죠. 화면에 10A가 통과되는 지점에서 값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부분을 좀 많이 늘려보도록 하죠. 100ms 정도, 한 칸을 100ms로 해서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가 됐습니다. 캡처가 되고 지금 스코프를 잠깐 꺼서 오토 스케일을 한번 해보고요. 이때 지금 전류가 이런 식으로 돌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칸이 지금 5V, 5A고요. 지금 10A 트리거 레벨이 지금 화면에 보고 있습니다. 이 기어 올라가는 파형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고 있고요. 마커를 이용해 가지고 그럼 이 10A를 통과하고 나서부터 어떤 식으로 얘가 작동되는지를 보면은요. 지금 1번, 2번 마커 사이 지금 시간은 한 50ms 동안은 10A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10A 대에서 값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예, 파형이 이번엔 좀 더 예, 작게 나왔네요. 예, 이런 식으로 파형이 최대값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앞에 흔들릴 때의 최대값은 1번과 2번 마커 사이의 맥스 값은 뭐 26A까지 이 제품이 이 전류를 가져가고 순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커런트에 대한 리밋을 한번 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10A를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거라면은 메뉴에서 그 리밋을 통해 가지고 예, 프로텍션을 예,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프로텍션의 오버 커런트에 대한 프로텍션을 제가 한번 이네이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커런트 프로텍션이 이네이블이 되고, 그리고 그 조건을 예, CC 모드로 컨스턴트한 커런트 모드로 되었을 때 전혀 바꿔지게 되면은 얘는 0.02초, 그러니까 20ms 기다리고 나서 예, 출력을 끊어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프로텍션은 출력을 끊어버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네이블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측정을 시작해 보죠. 지금 스코프가 돌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죠. 지금 뭐 들리셨나요? 살짝 걸리다가 예, 출력을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마커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 트리거를 10A 지나서 뭔가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그리고서 약간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약간의 시간을 예, CC 모드로 가고, 그 시간 간격 지금 한 15ms, 이제 20ms를 세팅했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출력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버커런트 쪽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 거를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인러시 커런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인러시 커런트인 경우에는 초반에 잡을 때 생각보다 많은 커런트가 그러지만 차후에는 그렇게 많지 않게 될 수가 있죠. 제품도 보호하고 싶고, 연속적으로 오버커런트를 보호도 하고 싶고, 그리고 초반에 이 커런트가 많이 나오는 거는 허용도 하고 싶고 할 경우에는 오버커런트 프로텍션 OCP 값을 조금 시간을 조정하면 됩니다. 예, 프로텍션에 가서 오버커런트 프로텍션을 딜레이를 조금만 더 줘보죠. 0.2 예, 이렇게 해놓고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예, 스코프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오버커런트 프로텍션이 걸려 있어 가지고 지금 출력이 완전 멈춰 있는 상태여서요. 프로텍션 상태를 지금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 최종 프로텍션 상태를 클리어 시켜 줘야지 예, 그 다음 상태로 예, 갈 수가 있습니다. 예, 클리어 시켰습니다. 아웃풋 상태는 CV로 다시 왔고요. 자, 이제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예. 예, 3A, 10A 이상 커런트가 걸리고서 꽤 시간이 지나는 동안도 예, 아웃풋이 오프되지 않고 예,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길게 잡아볼까요? 10ms 정도로 해서 전체 프로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코프를 돌리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CC 모드로 바뀌고 나서 지금 정상 모드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지금 약 150ms 정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오버커런트 프로텍션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후 안정적인 상태로까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류 전 앞도 같이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1V로 해가지고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 스케일을 해보면은 전압 같은 경우는 9.6V에서 처음에 잡히는 부분에 전압이 툭 떨어지고 차차차차차 증가해서
안정적인 전압을 찾아가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하게 되면 사실 이 기간 동안 에너지가 얼마가 소모됐는지를 되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를 뭐 이 전동들을 가지고 박는다라고 했을 때 뭐 기본적으로 요만큼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이 마커를 이용해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커런트 쪽에서는 요만큼 지금 한 번 나사를 돌리는 양이 752 마이크로 암페어 아워가 나가고 있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뭐 일반적인 용량으로 뭐 배터리가 1 암페어 아워짜리다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한 100회 이상은 나사를 박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를 그대로 저장을 해가지고 바로 ARB로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Save Trace to ARB, 스코프에 있는 Save Trace to ARB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전화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서 Save Trace to ARB를 하게 되면은 스코프 데이터 11번에 저장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ARB에 가서 add를 하는데 임포트 되어 있는 지금 11번 스코프 데이터 11번 지금 요 파형으로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파형으로 되게 쉽게 재현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뭐 배터리를 테스트를 한다든가 이런 신호를 몇 번까지 견딜 수 있는지 반복해서 뭐 나는 이런 파형을 100번 견딜 거야 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플레이를 하면은 그대로 그 모양대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데모는 슈퍼 캐퍼시터에 대한 데모입니다. 슈퍼 캐퍼시터가 그림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N7909A라는 디시페이터라는 녀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슈퍼 캐퍼시터에 차징, 디스차징을 하는 부분을 보여드립니다. 그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슈퍼 캐퍼시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보고요. 그리고 커런트를 가지고 아비트리 웨이폼을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 그리고 펑셔널한 부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슈퍼 캐퍼시터 파라미터들을 끄집어내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퍼시터적인 이론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인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는 거에 대해서 전압과 전류가 캐퍼시터의 경우에는 커런트를 일정하게 차징을 하는 동안에는 전압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단위 시간 동안 전압이 얼마나 바뀌느냐를 가지고서 캐퍼시터 값을 유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첫 번째 식 같이 I는 C 곱하기 DT분의 DV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C 값이 일정할 때 DT와 DV 값을 통해서 I 값을 찾아낸다든지 혹은 뭐 DT 값을 찾아낸다든지 얼만큼 충전을 해야 될지를 찾아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파라미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티피컬한 캐퍼시터를 측정하는 시나리오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플러스 커런트로 차징을 합니다. 그러면 전압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완충이 됐을 경우에 잠시 대기를 해줍니다. 커런트를 더 이상 집어넣지 않고요. 최대 전압치에서 커런트를 땡겨오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로 커런트를 땡겨오면 이렇게 차징된 기울기와 동일하게 디스차징이 될 거고요. 그 중에 잠깐 쉬어줍니다. 잠깐 쉬는 부분은 커런트를 이제 0으로 만들어주죠. 0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시 커런트를 계속 당겨줍니다. 전압은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전에 있었던 식에 의해서 얼마 정도의 시간을 차징하고 디스차징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유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유출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모양에 따라서 적용을 하면 되는데요. C는 ITT분의 DV를 이용해 가지고 마커 값을 이용해서 이 기울기를 통해 가지고 마커 1번과 2번의 기울기가 어떻게 줄어드느냐를 가지고서 캐퍼시터 값을 구하고요. 이퀴벌런트 시리즈 레지스턴스인 ESR 값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잠깐 쉬는 동안 디스차징 하다가 잠깐 멈추는 동안에 값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보고서 값을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909라고 되어 있는 디시페이터를 제가 추가적으로 연결했고요. 그것은 이제 이 울트라 캐퍼시터, 슈퍼 캐퍼시터로부터 전류를 이제 큰 용량을 땡겨와야 되기 때문에 이 소모하는 모듈을 추가로 장착을 했습니다. 연결은 간단합니다. 이 디시페이터라고 하는 제품은 전면판이 전혀 없고요. 이 파워 케이블 그리고 컨트롤 케이블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커런트를 큰 용량으로 땡겨와야 되기 때문에
차징하고 디차징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케이블이 좀 두껍고요. 센스는 사실 볼티지 드럼만 컨트롤하면 되니까 좀 얇은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적합한 차징, 디스차징 모양을 갖춰가기 위해서 그거에 맞는 커런트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커런트 프로파일을 만들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제품 자체가 전압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반드시 적어 넣어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볼티지에 대한 오버볼티지에 대한 프로텍션도 반드시 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메뉴에서 먼저 아웃풋 모드를 커런트 프라이어리티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볼티지에 대한 리밋을 정해 줍니다. 제 임의로 한 15V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티지에 대한 프로텍션이 있어야 되겠죠. 프로텍션도 오버볼티지 프로텍션을 16.2V로 16.2 이상의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출력을 끊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다 됐으면은 이제 이 시나리오에 따른 프로파일을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커런트로 하고 지금 64K 컨스턴트 듀얼로 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은 먼저 처음에 차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A 짜리로 해가지고 스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10A 그리고 차징이 다 되면은 0으로 하고요. 지금 딜레이는 30초 정도 딜레이를 하고 차징 다 됐을 때 5초 기다리는 형태로 해서 집어넣습니다. 다음 스텝은 이 펄스를 이용하면 좀 쉽게 될 것 같네요. 지금 마이너스 10A를 초반에 하고 그 다음에 엔드 앰플리튜드를 0A로 잠깐 디차징하면서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디차징이 일어나는 식으로 해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어스로 빼고요. 지금 한 번만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전체 움직이는 시나리오는 지금 80초입니다. 80초 동안에 한 번 차징하고 디차징 하는 것들을 데이터 로고로 캡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로고를 진행해 볼 텐데요. 지금 전압과 전류를 같이 모니터링 할 거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를 켜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뮬러 안에 지금 그래프에서 설명드린 것들을 두 가지 값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하나는 캐패시턴스 값을 구하는 공식, 그리고 또 하나의 펑션에는 ESR 값을 구하는 공식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로깅을 시작을 하고요. ARB를 킵니다. 그럼 전압과 전류가 동시에 모니터링이 됩니다. 전류는 지금 10A로 깨끗하게 지금 캐패시터 쪽으로 전압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슈퍼 캐패시터는 자기가 웨이크업 됐다고 소리를 내고요. 그 전면판에서 윗단에 전압을 보여주면서 지금 자기가 전압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징되는 시나리오가 끝나면은 최대 차징 전압에서 잠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디스차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점점 완충이 되게 되면은 이제 디스차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디스차징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잠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삐리삐리 소리가 나면서 이제 끝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한번 커런트를 끊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ESR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이제 값을 씌워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1분 30초 이 시나리오 동안에 이렇게 이제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거의 차징 디스차징 테스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를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이제 커런트가 이렇게 라이징 됐다가 폴링 되는 타이밍인데 여기서 이미 충전이 완료됐기 때문에 충전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커런트가 이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미 여기서 이제 최대 충전 전압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차징이 되는 포인트일 거고요. 디스차징이 되는 동안에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쭉 깔끔하게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ESR을 구하기 위해서 잠깐 튀겨주는 형태고요. 그리고 더 이상 디스차징이 안 돼서 마이너스 커런트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전압도 평평하게 되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커를 이용해서 일단 이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죠. 디스차징 되는 타이밍을 보면 이 기울기가 있죠. 지금 이제 미리 값을 집어넣었는데 이렇게 디스차징 되는 동안의 펑션을 이용해서 그 값을 보면은 지금 16.3 페럿 정도가 이 기울기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 캐패시턴스 16.3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커 값을 좀 변경해서 ESR 값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끝단과 최소값을 맞춰 놓게 되면 이제 ESR 값이 나오게 되는데, ESR 값은 지금 한 107.64 밀리옴 정도로 꽤 낮은 ESR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에너지나 차지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서로 다른 값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요거는 지금 에너지입니다. 지금 차징 되어 있는 모양, 디스차징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차징되는 에너지는 마커 값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 정도까지 지금 거의 차징이 1번 포인트로 차징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한 71mAh 정도의 값을 차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디스차징이 됐을 경우에는 여기서 마지막까지 가면은 실질적으로 다 끝까지 떨어지지 못하고 한 5mA 정도가 소모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만큼을 차징했고 그만큼까지 0으로 떨어져 줘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징 효율은 지금 70에서 한 5 정도니까 90% 정도의 차징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측정할 제품은 가상의 휴대전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일정 시간 간격으로 펄스를 생성해내고요. 그리고 생성해내지 않는 동안은 슬립과 스탠바이 모드를 이제 반복하는 형태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전압이 일정하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얼만큼 소모됐냐를 가지고서 전반적인 프로파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코프 모드를 가지고서 전류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1번 채널을 통해서 SMU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코프 쪽에서 그 파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를 실행시키면은 일반적인 스코프인 것처럼 꽤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신호 파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두 개의 펄스가 있고요. 두 개의 펄스 사이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를 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맞춰 놓고요. 그리고 레인지를 요 Y축 스케일을 좀 늘려 볼게요. 지금 100 마이크로 암페어 레인지로 했는데요. 굉장히 부정확하게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500 마이크로 암페어 레인지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두 펄스 사이가 지금 되게 부정확한 값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요. 마커를 가지고서 한번 이 값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1번 마커를 두고 2번 마커를 두고 지금 보면은 요 사이에 두 개의 펄스 사이에 나오는 커런트의 값이 지금 뭐 마이너스 값도 나왔다가 맥스 값 같은 경우에 뭐 400, 500 마이크로 암페어 값도 나왔다가 이 소모되는 차징 에너지 값이 굉장히 많이 변화무쌍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키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오토 레인징 기능은 이 커런트를 여러 개의 레인지를 동시에 대기시키도록 합니다. 오토로 바꾸는 순간 이 노이즈가 많은 시동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로 하는 순간 사실 실제로 두 단계의 신호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1, 2번 사이에는 굉장히 평평한 한 103, 5, 7, 뭐 이 정도의 123 정도의 에버리지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한 240 정도의 컨섬션을 가져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신호와 작은 사이의 신호가 동시에 있을 때에 그 값을 이렇게 한 화면에서 수월하게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커 값도 그대로 레인지를 바꿔도 마커 값이 정상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테스트는 메디컬한 디바이스, 인바이러먼탈 디바이스, 휴미디티 센서입니다. 그리고 팬, 그리고 워키토키를 이용한 측정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생체 신호를 받아가지고 전송해주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맥박이라든지 이제 포화산소량 같은 걸 측정하는 손가락을 넣으면은 두 개의 빛이 나와가지고요. 그 안에서 이제 값을 보게 된 제품인데요. 이 손을 뺐을 경우에는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으로 꺼지는 것까지 이 제품이 운영이 됩니다. 그때의 전류 소모를 어떻게 가져가는 건지 이제 배터리로 동작되는 장비이다 보니까 몇 회나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은 3V로 세팅을 했고요. 제가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봐야겠네요.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로거를 가지고서 1분 동안 로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키면은 처음에 이제 붓업하는 시퀀스를 가져가고요. 그리고서 맥박과 그리고 용존 산소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99 정도 나오고 지금 흥분했나요? 맥박이 지금 93, 95 정도로 지금 계속 높은 상태입니다. 제가 80 안정화가 되고 있네요. 손을 빼게 되면은 이 제품은 좀 스탠바이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디텍션하고 슬립 모드로 가고 그리고 서로 디텍션 되는 일이 없게 되면은 그럼 이제 꺼져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프로파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서 보게 되면은 소프트웨어에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프로파일로 커런트가 소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레인지를 높여볼까요? 처음에 시동을 걸 때에 처음에 나올 때의 값이 굉장히 높은 값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레인지를 넣고서 맥스 값으로 보게 되면은 최대 값이 한 400mAh 정도 꽤 많은 전류를 소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프로파일을 보면 제가 여기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손가락을 집어넣어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에서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뭐 일부를 좀 줌인 해가지고 보도록 하죠. 실제로는 이런 펄스 같은 형태의 신호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거죠. 커런트를 많이 소모하기도 하고 적게 소모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프로파일 형태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손을 빼고서 슬립 모드로 떨어진 다음에 모양인 것 같습니다. 요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간헐적으로 값이 나오고 그리고 바닥 쪽에서 뭔가 또 다른 거를 조금씩 수행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부적인 펄스와 주기적인 아주 빠른 주기와 늦은 주기가 같이 동시에 되는 모양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 사용하고 나서 떨어져 가지고 0 쪽으로 가는 부분들을 전반적인 퍼포먼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의 커런트가 소모가 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 그리고 꺼졌을 때도 얼만큼이 소모가 되고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테스트하게 될 항목은 습도 센서입니다. 휴미디티 센서입니다. 얘는 주기적으로 서버와 통신을 해가지고 현재 습도가 얼만큼이다 라는 부분을 템퍼레처와 휴미디티를 보내주는 그런 센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간헐적으로 통신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될, 얼만큼의 시간 간격으로 송수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데이터 로고를 다시 켰고요. 데이터 로고에서 세팅에 맞춰서 데이터 로고를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로고 실행하게 되면은 지금 뭐 펄스 사이마다 큰 펄스가 하나 나오는 상황이고요. 중간에 작은 펄스도 하나씩 나오는 거를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주기의 펄스가 나오는 모양도 볼 수 있고요. 주기적으로 송수신을 하는 쪽은 아마 이쪽에서 송수신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런 형태로 정형화된 패턴으로 지금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장비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로깅이 다 되게 되면은 그 값들을 송출할 때의 값, 그리고 뭐 송출하지 않을 때의 값, 그리고 작은 펄스일 때의 값들을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스케일을 통해서 이 값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펄스가 나갈 때의 모양새입니다. 출력이 지금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좀 더 줌밍을 해보도록 하죠. 이 아래쪽이 좀 관심이 있어 보이네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값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쭉날쭉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패턴들도 줌밍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패턴으로 지금 커런트를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형을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이 파형을 그대로 저장을 해 가지고 다시 ARB로 부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데이터 로고에서 엑스포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인스트루먼트 1번에 커런트를
엑스포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에 엑스포트 데이터 그래서 엑스포팅을 하고요. 엑스포팅한 데이터는 ARB에서 불러다 쓸 수가 있습니다. add를 해서 임포트를 시킵니다. 새로운 거를 임포트를 시키는데요. 여기에서 엑스포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열어보도록 하죠. 임포트를 시키면은 지금 바로 만들었던 파형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done 하게 되면 이 신호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쪽을 테스트한다. 그럼 modify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특정 부분을 옵셋을 바꿔서 크롭 한번 해보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잘라서 세부적인 값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값들만 보인다든지 미러해서 나는 커런트 컨섬션이 필요하니까 배터리 테스트할 거니까 마이너스로 땡기는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저장해서 그 값을 가지고서 거꾸로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로 하게 되니까 커런트를 땡기는 식으로 테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테스트할 제품은 12V짜리 팬입니다. 팬이 커런트를 어떤 식으로 소모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 자체도 그 자신의 로드에 따라서 커런트 소모량이 틀어질 수 있는데요. 얼만큼의 로드가 가해지면 어떤 식으로 값들이 틀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하게 될 거는 이제 스코프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켜고요. 스코프로 그냥 로깅만 하는 형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스코프를 작동시켰습니다. 작동시키면 좀 약간 특이한 모양의 파형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커를 이용해 보면은 이제 에버리지 값을 1번과 2번 사이의 에버리지 값을 보게 되면은 커런트가 RMS로 한 260mA 정도 흐르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차징되는 에너지는 3 마이크로암페어 정도. 제가 손으로 팬에다가 로드를 좀 더 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돌아가는 주기는 좀 짧아지면서 RMS 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런트 소모가 실질적으로 좀 많아지는 것을 이렇게 되게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그 리차저블한 것들, 그러니까 한쪽은 로드를 쓰고 한쪽은 DC 모터를 이용해 가지고 로드가 많은 상황에서 DC 모터가 얼만큼 커런트를 컨섬션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워키토키입니다. 워키토키인데 유니덴이라는 회사의 워키토키고요. 4.5V를 사용합니다. 이 푸시해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채널을 바꿀 수 있고 볼륨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서 커런트가 어떻게 소모되는지를 마찬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로거를 실행을 시키고요. 각종 상황들을 만들어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켜고요. 켜졌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아서 얘기를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볼륨을 높이거나 낮추고 채널을 바꾸거나 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 전원을 꺼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파일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됐는데요. 이제 멈추고 오토 스케일을 해가지고 그 각 모양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이 커런트에 대한 프로파일을 보는 것이 테스트에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의 평균 소모되는 커런트는 한 400mA 정도, 430mA 정도의 값이 나오고 있고요. 그 사이에 수신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약 한 39mA 정도의 파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화가 뭐 한 3번, 4번 정도의 TX와 RX로 이루어진다면은 이 배터리 동작되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시간 동안 대기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커런트가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최대 대기 시간, 송실만 할 경우에 얼마 정도의 시간을 송실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다른 프로파일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나오는 커런트 컨섭션을 재고하면서 전반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얼만큼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저절로 설계가 되었는지, 필요치 않게 이렇게 피크가 나가는 부분은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설계를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세미나의 내용이었고요. 결론적으로 DC 파워 제어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면 이미 파형 생성, 이미 함수 측정, 미세 전류 측정, 소모 전류 분석,
장기간의 신호 추이에 대한 저장, 로깅, 반복 측정, 장비 보호 설정 등 다양한 기능을 별도의 그 전문화된 프로그램 추가 제작 없이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쉽고 빠르게 원하는 측정 결과를 도출하고 재현해서 여러분들의 설계와 테스트를 훨씬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한국 키사이트 콜센터 080-769-0800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